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9번 어법 문제 풀이 전략 팁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영문법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정말 어렵고 또 쉬운 친구들은 너무 쉬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문법이라는 것은 영어라는 과목에서 가장 쉬운 파트인데요. 왜 그러냐면 영문법은 우리가 해야 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몇 가지 규칙만 우리가 제대로 암기를 해준다면 29번 어법 문제는 듣기를 할 때 병행할 만큼 정말 쉽고 간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되는 시간을 투자해서 신텍스, 문장 구조에 대한 몇 가지 밑줄 어법에 대한 연습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29번 어법 문제를 수월하게 득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독해를 할 때도 깔끔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29번 어법 문제를 볼 때 1번부터 5번 보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어법성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9번 어법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차근차근 볼 텐데요. 어법성 판단을 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사항은 1번, 절 경계를 잘 보시고요. 주어 동사 잘 찾아주세요. 두 번째, 수식어구 정리를 잘 하셔서 문장 구조가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밑줄 어법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능 어법에 대한 이 밑줄 어법은 8개가 있으니 그것에 대한 정리를 꼭 해주세요. 자, 1번부터 보시면 had to, have to가 아니라 had to가 쓰였다라는 것은 동사 중에서도 시제를 물어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제는요, 문장 내에서 시제 일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imagine, if 절에서 새롭게 주어 동사가 시작을 했고 every single muscle, 목적어를 수식하는 절을 보면 needed, 과거형으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때문에 had to, 과거형이 적절하게 쓰인 것입니다. 문제를 풀 때는 여기까지 아주 가볍게 사실 확인만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는데 어법 문제는 반드시 모든 기출어법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공부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더 나아가 복습을 하게 된다면 1번의 had to는 앞문장에 있는 you don't consider의 내용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정법에 관련된 것인데요. 가정법은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실은 you don't consider, 너는 고려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 거고 이거랑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형을 쓴 것이죠. 이렇게 추가적인 공부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의 문법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게 될 것입니다. 2번 동사 밑줄은요, s가 붙어 있으므로 바로 수일치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수일치는 당연히 주어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앞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as, 새롭게 절이 시작되는 거고 주어는 patient, 복수 주어인 것이 확인됩니다. 수식어구는 묶어볼게요. recovering부터 system까지.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로 바꿔주셔야겠죠. 답은 2번. 그래서 s를 지워주시고 복수 동사인 know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3번, ing 밑줄은 우리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동명사냐, 분사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명사는 명사의 자리에 쓰이므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번의 frame은 앞에 있는 the autopilot part of our brain do it for us automatically 완벽하게 절이 끝나고요. 컴마를 찍고 새롭게 또 시작이 되고 있죠. 때문에 얘는 동명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분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분사는요, 문장이 다 끝나고 컴마 뒤에 쓰이는 것은 분사 구문으로서 앞에 있는 문장을 수식하는 수식어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ing, 이것은 분사 구문으로 쓰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관계 확인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조금 더 해준다면 분사 구문에도 수동 분사 구문과 능동 분사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쓰였는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더 고급 문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것이죠. 4번 보시겠습니다. 4번의 that은 이 세 가지 역할에 따라서 쓰이는 환경이 다릅니다. 지금 4번의 that은 뒤에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오고 앞에는 the older parts of our brain 이라는 선행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사 that으로 쓰인 것이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대절에 대한 공부를 더 해주신다면요. it is 그리고 that 이것은 이때 강조 구문으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강조 구문에서 쓰이는 that은 관계사 that이라는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을 살펴보겠습니다. what은 의문사, 접속사, 관계사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what은 독특하게도 이 세 가지 역할과 관계없이 what이 쓰이는 환경은 딱 한 가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앞에는 명사가 쓰이면 안 되고요.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확인해 볼게요. what. 앞에는요, 수식어구만 있어요. 그래서 명사가 없는 상태이고요. 뒤에는요, you are perceiving, feeling or thinking까지가 what절입니다. 즉,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perceiving, feeling or thinking 하고 뒤에 여기 목적어 자리에 지금 명사가 안 나타나 있는 불완전한 절인 것이죠. 그래서 what이 쓰이는 환경을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어법상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어법성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수능에 자주 등장하는 빈출 어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꼭 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어법을 보셨는데요. 특히나 동사 밑줄인 경우는 1번과 2번에서 2번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능에 자주 등장하는 이 어법 개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사실관계 파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듣기를 할 때 병행이 가능한 이유가 그냥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대조해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해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가지 밑줄 어법을 한 번쯤은 정리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영문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1번부터 5번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이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이 밑줄이 그어져 있어서 내가 뭘 판단하고 뭘 확인해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문법을 배울 때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를 배우면 그 다음 연습 문제에 당연히 투부정사랑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29번 수능어법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밑줄이 다 그어져 있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보고 뭘 판단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8가지 수능 밑줄어법 개념을 확실히 하시고 만약에 동사 밑줄이면 내가 뭘 보고 뭘 판단해야 되는지 그러한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것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암기하는 것. 그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시험 범위가 없는 이 수능 영어에서 이 영문법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확실히 득점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29번 어법 문제를 버리지 마시고 꼭 여러분 규칙 암기하셔가지고 득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29번 어법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앞으로 이 영문법에 대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밑줄어법 8가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조금 더 수월하게 분석할 수 있는 독해를 위한 영문법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수능 영어 풀이 전략에 대한 이 영상이 종료가 된 뒤에 제가 영문법 관련 영상을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문법 강의가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꼭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